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함께합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무통장 입금으로 자녀 통장에 수십억 불법 증여 적발입니다. 자, 최근에 미성년 자녀에게 수십억 원의 현금을 불법 증여를 해서 부동산을 구매토록 한 탈세자들이 이제 대거 적발됐다고 하는데, 뭐 수법을 보면은 뭐 대범 그 자체입니다. 그냥 뭐 현금을 뽑아서 줬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 부동산 투기를 위해 그 ATM기에서 현금을 뽑아 그 미성년 자녀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제 증여세를 탈루한 건데요. 예. 이 무통장 입금이니까 누가 입금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이제 악용을 한 겁니다. 이번에 확인된 사례는 이런 방식으로 자녀에게 수십억 원을 불법 증여해서 자녀가 이 돈으로 이제는 부동산을 구매토록 했다는 건데요. 심지어 뭐 일부에서는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몇 달이 사람을 건너는 우회 현금 증여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를 주고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주고 또 할아버지가 돈을 찾아서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에게 빌딩을 증여한 뒤에 관련 세금을 또 대신 내준 그런 건도 있었는데요. 네. 국세청에서는 이런 탈세를 확인해 추징한 세금만 2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미성년자 명의 계좌에 수십억 원의 돈이 입금되는 것은 이게 아주 이례적인, 어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걸 뭐 어떻게 초기에 걸러낼 수는 없는 건가요? 사실 그 부분이 좀 애매한 게 단순히 계좌에 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턱대고 이를 증여로 봐서 뭐 세금을 물리거나 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뭐 계좌에 들어간 돈의 출처도 그렇고 어디에 사용될지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간혹가다 부모님이 아예 자녀 명의의 계좌를 또 자신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 결국에는 최종 재산을 취득할 때 특히 부동산 같이 정부에서 소유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재산을 취득할 때 그때가 되면 이제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냐 해서 그제서야 이제 조세 당국이 이런 사실을 이제는 적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현금으로 찾은 돈을 자녀에게 줘서 자녀가 그냥 그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면은 그건 뭐 발견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뭐 그래도 이 통장에 넣어줘서 자녀가 사용했다면 뭐 흔적이라도 남죠. 예를 들어 하지만 예를 들어 부모가 뭐 1년에 몇 억씩 찾아서 현찰로 자녀에게 줘서 자녀가 금고에 넣어놓고 물건을 사거나 놀러 갈 때 현금으로 써버리면 그건 거의 적발하기가 그렇죠. 힘든 겁니다. 뭐 보통 이 경우에는 아예 현금 영수증을 아예 발행 떼지도 않으니까 확인 자체도 안 되고요. 결국 돈이라는 게 이름표가 없는 거니까 이걸 현금으로 써버리면 누구 돈인지가 확인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그렇게 불법 증여한 돈으로 부동산을 산 거니까 이 가세 당국의 이 레이더에 걸려버린 겁니다. 레이더에 걸렸네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증여세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예. 그 증여세율이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그리고 10억 원 초과부터 30억 이하까지는 40%, 그리고 30억 원이 초과되는 부분은 50%로 이 누진세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번 건처럼 그 불법 증여 사실이 발각되면 원래 내야 할 증여세의 40% 이 가산세가 붙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돈에 증여세가 붙는 건 아니고요. 일정 금액까지는 면제를 해줍니다. 우선 현행 세법상 이제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나 주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아니면 아예 자녀나 손자, 그러니까 직계 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면 10년 동안 총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직계 존속이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면 비과세 한도가 한 1,000만 원이고요. 이 부부간 증여는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건 비과세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최대 6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면제 한도를 넘어선 액수는
원래대로라면 이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 자식이 부모 해외여행 보내주고 옷이나 가방 사주면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해 넘는지 안 넘는지 따져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건데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 선만 지키면은 뭐 되는 건데 이번 건은 사실상 수십억을 증여해서 부동산을 구매한 거니까 대단히 악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법 증여에 대해서는 좀 가산세를 더욱 높이는 식으로 좀 입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증여가 걸리면 들키면은 가산세를 높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지금은 40%니까 이보다 좀 높여야 되지 않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뭐 부를 세습하는 것도 뭐 세금을 낼 거 다 내고 세습을 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특별히 문제 삼을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저도 참 빌딩 같은 거 한번 좀 증여 좀 받고 싶습니다. 저도 좀 그 증여세 잔뜩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이고 참. 자,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대박에서 휴지 조각으로 오징어 코인 사기 의혹입니다. 야, 참 어떻게 이게 저 코인도 오징어 코인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이제 세계적인 인기를 끌자 이를 이용한 가상화폐가 이제 등장했다고 하는데 지금 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 화폐가 넷플릭스나 그 드라마 제작자와는 전혀 관련이 뭐 없는 거죠? 예,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이 우리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테마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화폐 이름도 스퀴드, 즉 오징어입니다. 그래서 오징어 화폐라고 불리는데요. 보통 이런 걸 우리가 밈 코인이라 그래서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뜻하는 이 밈과 코인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테마 코인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한마디로 이 드라마의 인기의 편승에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코인의 개발자는 이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이 각종 게임, 특히 6가지인가 5가지 그 게임을 온라인에서 토너먼트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참가비와 상금으로 이 오징어 코인이 쓰인다라고 설명하면서 만약에 우승만 하면은 최종 우승자에게는 참가비의 90%가 이 오징어 코인으로 상금 지급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기몰이를 했고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온라인에서 진행된다는 오징어 게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혀 원작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여기에 참가하기 위해 또 이 오징어 코인을 산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그런데 이 코인이 지난 10월 20일 사전 공개가 됐는데요. 그로부터 10일 뒤인 11월 한 1일만 해도 1 오징어 코인, 그러니까 1 스퀴드당 2,860달러, 약 336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와,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시세로 거래가 됐습니다. 당 하나 코인이. 그런데 바로 같은 날 6시 한 35분인가 6시 한 40분 한 이 정도 사이에 가격이 급락해서 1코인당 0.0008달러로 내려앉았습니다. 사실상 0달러인데요. 바로 그 몇 시간 만에 2,860달러가 0달러가 된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잡코인들이 몇 초 만에 이게 지금 그냥 바로 그냥 제로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가격 폭락의 이유가 좀 황당한 게 개발자들이 이를 현금화해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예,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이 스퀴드 개발자, 그러니까 오징어 코인 개발자의 러그풀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러그풀이 뭐냐면요, 이 러그가 이 카페트입니다. 풀은 잡아당기는 거고, 발 밑에 카페트를 잡아당겨서 모든 걸 뒤집어 엎어버린다라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데요. 이 그러니까 암호화폐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러그풀이 암호화폐를 개발했다고 해서 이제 이목을 끌어 가격을 올린 후에 갑자기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가진 보유 물량을 매도하는 그런 식의 사기 방식을 바로 러그풀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번 오징어 코인도 해당 가상화폐의 공식 사이트, 커뮤니티, 공식 트위터 계정이 모두 페이지를 찾을 수 없거나 사용이 정지된 계정으로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리고 CNN 같은 이제 외신에 따르면 이 오징어 코인 개발자들은 그러니까 21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한 4억 원, 5억 원 정도 되는 이 정도 상응하는 암호화폐를 현금화한 뒤 잠적을 했다라고 이제는 그렇게 추정하는 보도를 냈고요. 그런데 이 또 개발자들이 또 텔레그램을 통해서는 우리가 해커한테 피해를 입었다라고 또 변명을 했는데 이 변명을 또 변명에 좀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게 뭐 절대 다수의 의견입니다. 밈 코인이 이제 오징어 게임 코인, 뭐 출발 경인대행진 코인도 만들 수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죠. 뭐 BTX 코인이라든지 뭐 드라마 중에 이제 뭐 명작 모래시계를 뭐 모래시계 페인이래 모래시계 코인 아니면 뭐
뭐 전원일기 코인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뭐 누구든 만들 수 있는 거죠. 발행 네. 주체가 제한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이승기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밈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유행에 따라 나오는 검증되지 않은 그런 코인을 구매하는 것,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나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